여러분과 두 번째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 1부 예배 때 김석원 목사님께서 또 한 번 아프리카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디아스포라 가족은 점점 늘어나고 그 나라도 늘어가고 있고 또 끊임없이 강단에서는 디아스포라 미션, 또 아프리카 복음화에 대해서 선포가 되고 있는데 대균 목사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맛을 보고 체험을 하면 아니면 그것에 대해 적어도 알고 있다면 생각이 되고 마음에 담기고 관심이 생기고 그러면 실천하게 되는데 그런 거에 지식이 없으면 관심이 없고 나의 일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하고 아프리카 대륙 그중에서도 현재 우리 교회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발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 했던 내용 조금 하고 또 새로 추가한 내용을 준비한 건데요. 청년부 예배에서 콩고 민주공화국 또 아니면 홍콩 또 미얀마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서 발표를 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해보니까 확실히 현장에 대해서 알고 그 현장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기도를 좀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 미션에 대해서 특히 아프리카 복음화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또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콩고가 사실 콩고라고 하면 나라가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콩고 민주공화국,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콩고는 오른쪽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콩고 왕국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19세기 말에 서방의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고, 그런데 앞으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콩고 공화국이 아니라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점 아시고, 근데 너무 이름이 기니까 줄여서 콩고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역사에 대해서 잠깐 짚어볼 건데요. 콩고는 15세기에 처음으로 서방 세력에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콩고 강 어기가 발견되어서 포르투갈과 콩고 왕국 간의 교류가 처음 시작되었고, 그때 비로소 선교사가 들어갔고, 또 한편 안타까운 점은 노예 무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쭉쭉쭉 이렇게 가다가 19세기에 들어서 19세기 중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제 링컨이 막 노예제 폐지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노예제가 폐지됐지만 사진에 보면 티부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개인적으로 계속 노예 무역을 유지해서 콩고 사람들이 서방 세계로 노예로 계속 팔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콩고 탐험이 본격화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빙스턴과 스탠리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굉장히 아프리카 대륙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해야겠다 힘썼고, 또 기독교 전파하기 위해서 막 구석구석에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콩고가 이런 곳입니다, 콩고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기를 하고 책을 펴니까 서방 세력이 군심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일생을 이 아프리카 대륙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기대와 다르게 노력에 부응하지 못하고 콩고가 식민지화되는 것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헨리 스탠리인데요. 이 헨리 스탠리를 말하기에 앞서 콩고가, 여러분 공용어가 뭔지 아세요? 콩고에서 주로 쓰는 언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영어요. 영어 아니에요. 아까 크리스 장로님이 영어 쓰셨는데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라 불어예요. 그래서 왜 불어를 쓰느냐? 왜냐하면 콩고가 벨기에의 식민지였는데 벨기에가 불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헨리 스탠리라는 사람은 당시 벨기에란 나라의 왕이었던 레오폴 2세가 고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고용이 되었느냐? 1879년부터 4년 동안 콩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400여 개 민족 추장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던 설탕 줄게, 초콜릿 줄게 하면서 소유권 넘겨, 주권을 넘겨 이렇게 하는 약속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주권 이양이 뭐냐면 주권은 한 나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 권력, 최고 힘인데 이양은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 이양은 한 나라, 그러니까 콩고라는 나라의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저 사람한테 넘긴 거예요. 이 사람은 레오폴 2세라는 왕한테 고용된 사람이니까 그걸 싹 받아와서 왕한테 넘겨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1910년에 경술국치, 한일 병합조약이 돼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죠. 그런 일을 한 게 바로 헨리 모건 스탠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맺은 다음에, 조약을 맺은 다음에는 효율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나라를 땅을 먹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자원도 캐야 되고 사람들도 부려야 되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기 위해서 통신체계도 연락망도 만들고 도로도 깔고 마을도 정비하고 이런 일을 이 사람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레오폴 2세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콩고를 지배했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984년부터 85년까지 2년 동안 베를린에서 국제회의가 열렸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서구 열강들이 다 모인 거예요. 뭐 영국, 프랑스, 뭐 벨기에 이런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프리카 대륙을 어떻게 나눠 먹을까요? 너는 이 나라 가져, 나는 이 나라 가질게. 그런 걸 2년 동안 회의를 한 거예요. 그 회의에 가서 레오폴 2세가 콩고는 내 나라입니다, 내 땅입니다, 인정해 주세요 했더니 서구 열강에서 그럽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벨기에 식민지도 아니고 이 레오폴 2세가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콩고 왕국을 콩고 자유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이 사람이 지배를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이 밑에 나오죠. 분명 노예제는 폐지됐는데 주민들의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산업혁명 이후에 막 자동차들이 막 생기면서 타이어가 뭐로 만들어지죠? 타이어? 고무로 만들어지죠. 콩고가 고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 채취 노역에 강제로 동원을 합니다. 그럼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때리죠, 죽이죠. 그래서 굉장한 폭력과 살인이 자행됐어요. 그래서 이거 전에 우리 김성호 목사님 카톡 대문 사진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뭐에 이렇게 부려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 손이 잘려 있죠. 그래서 오늘 고무 이만큼 채취를 해야 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려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당시에 콩고가 최소 800만에서 최대 2천만 명이 이 레오폴 국왕 시대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사진이 이제 영원히 비밀일 수는 없죠. 그래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비난을 견디지 못한 레오폴 2세가 알겠습니다, 딱 항복을 했는데 어떻게 항복을 했느냐, 이제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내 땅으로 가지지 않고 벨기에가 지배하게 할게요. 그래서 벨기에에 넘겨줘요. 벨기에 나라에. 그래서 벨기에가 직접 통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막 손목을 자른다, 죽인다, 목에 쇠사슬을 감는다, 뭐 그런 일은, 폭력적인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뭐 식민지의 그 서러움은 계속 있었던 거죠. 플러스로 여기는 인종차별까지. 그래서 독립 전까지 52년 동안 벨기에의 식민 통치를 당했는데 레오폴 2세가 했던 기간까지 하면 약 80년을 식민 지배를 당했어요.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 당한 것도 그렇게 서러웠는데 여기는 그 2배가 넘는 8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차차해서 1960년 6월 30일에 드디어 독립을 했는데 행복했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의 괴롭힘에서 빠져나왔더니 서로 싸우는 거예요. 민족들끼리. 왜 싸우냐? 이 땅은 광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막 민족이 다르니까 싸우고, 그래서 마냥 행복하진 않았다. 그래서 밑에 보면 2013년까지도 내전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지금 독립하기까지의 좀 최근까지의 콩고의 역사를 쫙 훑어보면 이 정도 되고, 그러면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꼭 이런 모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모습이 있겠는데 저는 또 좀 주목해서 본 거는 경제 쪽, 경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중국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제목 보이시나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책 제목? 그렇죠. 이게 2014년에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낸 책이래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중국의 2번째 대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중국은 지금 국제 경제,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개발도상국,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아프리카의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막 공략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를 진출을 했어요. 아프리카 땅에 돈이 된다네. 가볼까? 해서 이게 그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제 일하러 온 중국인 노동자들이에요. 오른쪽 사진이. 그래서 제가 지난 2019년 8월에 김석진 목사님이랑 오세영 청년이랑 셋이서 이제 아프리카 콩고 루분바시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루분바시 공항에 딱 내린 외국인이 3명이었는데, 조금 있었는데 우리 한국인 3명, 중국이 10몇 명, 그 노동자들 같이. 그게 외국인이 다였거든요. 그 정도로 중국인들이 굉장히 아프리카에 흔해졌어요. 그래서 이 책 부제를 보면 뭐라 돼 있냐면 100만 이주자의 아프리카 새 왕국 건설기. 이게 정확한 통계도 아닌데 100만 명이나 아프리카의 중국인들이 이주해 있대요. 돈 벌려고, 거기서 뭐가 얻어가려고. 엄청 중국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모든 직업 분야에 중국인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특히 2014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1대1로 프로젝트라는 걸 새로 시작했어요. 이걸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이 더욱더 강화됐어요.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현대적인 실크로드를 개척하겠다. 이 실크로드가 뭐냐?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옛날에 고대 중국의 한나라 때 개척된 길,
그래서 중국 저기 장안이라는 나라에서 시작해서 콘스탄티노플, 유럽까지 연결돼 있는 무역길, 이걸 통해서 비단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동양과 서양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고려하는 교통료를 이제 실크로드로 하는데 1대1로 원 벨트, 이 벨트는 그 이렇게 바닷길을 얘기하는 거고 원 로드는 이 육상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길을 다시 만들어서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게 중국의 아주 큰 목표입니다. 세계에서 중국이 최대로 견제하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제일 이렇게 싸우는 나라. 그렇죠? 미국이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하게 된 계기에는 미국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태평양 쪽, 그러니까 중국의 동쪽, 우리나라 쪽으로 나가려면 일본이 막고 있고 호주가 막고 있고 또 밑으로 인도가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친한 나라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동쪽으로 나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그럼 옛날에 실크로드로 가보자 해서 딱 눈을 돌린 게 서쪽인데요. 그래서 남쪽으로는 바다로, 서쪽으로는 육지로 비단길을 열어서 중국을 중심으로 쭉쭉쭉 가면 카자흐스탄 뭐 이런 중앙아시아 있고 밑에 동남아시아 있고 쭉 가면 유럽 있고 아프리카까지 연결된 전 세계 무역, 교통, 또 에너지, 막 석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거대 경제고 아주 큰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국이 추진 중인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도로도 깔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돈이 있을까? 아프리카 나라에 돈이 있을까요? 그만한 돈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야, 내가 해줄게. 아니면 내가 싸게 돈 빌려줄게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거점 나라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은 착착착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항이 없어? 공항도 지어줄게. 배가 가야 되는데 항구가 없어? 항구도 큰 거 지어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프리카 전 대륙에 걸쳐서 중국이 막 손을 뻗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콩고는 어떤가? 콩고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자면 콩고는 세계에서 11번째로 넓은 땅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되죠. 얼마나 넓냐면 우리나라 남한 반도의 23배. 엄청 넓죠. 23배나 되는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코발트, 구리 등 지하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석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한 건 엄청난 거야. 학교에서 배우죠. 근데 거기는 지하자원이 엄청 많아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다만 독립 이후에도 그동안의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내전 때문에 많은 발전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 그래프는 뭐냐면, 차관이 뭐냐면 우리가 친구한테도 야 500원만 빌려줘, 1000원만 빌려줘 하잖아요. 아니면 부모님이 뭐 집을 사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국가가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걸 차관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돈을 엄청 뿌렸다고 했죠. 중국이 아프리카에. 미국의 한 대학 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중국이 아프리카에 빌려준 돈의 30%가 콩고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426억 달러, 바꾸면 49조 원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비교를 해주면 2019년에 콩고 GDP, 콩고에서 나온 생산한 모든 가치를 합친 거 국내 총 생산의 GDP라고 하는데 그게 504억 달러래요. 426억 달러, 504억 달러 비교해봐요. 엄청나죠? 그런 돈이 빌려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렸으니까 행복하겠다. 이제 우리나라 발전하면 되겠다 싶은데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빌려준 거니까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집 부도 나도 파산하잖아요. 나라도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어요. 자영업자들 힘들다, 뭐 어떡해요, 이런 기사들이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나라도 힘든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도 갔었던 잠비아가 대표적인데요. 잠비아가 이자를 감당 못해서 항복. 그래서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디폴트 선언이 한마디로 우리나라 부도 났어요. 이자를 못 갚겠어요. 뭐 망했어요.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프리카 잠비아를 비롯한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빌린 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중국이 이렇게 야금야금 아프리카 대륙을 먹고 있다. 콩고뿐만 아니라 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콩고는 또 새롭게 뭐가 있냐면 올해 1월 초에 중국의 왕이라는 외교장관이 있어요. 외교부 장관인데요. 1월 초에 콩고 민주공화국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뭘 했냐, 1대1로 아까 중국의 최대 프로젝트 그 1대1로 관련해서 우리 협력합시다 하고 서로 이렇게 딱 도장 찍고 손잡았어요. 그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45번째로 콩고 민주공화국이 참가를 했대요. 또 이걸 하면서 기분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한테 빌려준 312억 정도 빚 있는 거 깨끗이 지워줄게. 안 갚아도 돼. 해주고 뿐만 아니라 190억까지 줄게.
또 인프라 필요하지, 도로 깔아줄게 막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가 아니라도 나 1,000원 빌려준 것도 안 갚으면 생각나가지고 막 잘 때 생각나는데 어떻게 312억을 없애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냐? 속셈이 있어요. 뭐냐면 콩고에 광물 자원이 풍부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중에 구리나 텅스텐이 있는데 요즘에 아주 핫한 게 있어요. 코발트. 코발트라는 거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 응? 코발트 블루, 그렇죠? 색깔 파란색. 그 코발트 블루 색깔 만들 때 쓰는 원료가 코발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주로 쓰이느냐? 힌트예요. 오른쪽 로고가 뭔지 알아요? 어떤 회사예요? 테슬라가 뭐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죠? 이 코발트가 배터리 원자재래요. 전기차에는 엔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큰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거,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게 코발트인데, 아까 콩고가 광물 자원이 풍부하다 했죠. 코발트가 전 세계 매장량의 50% 정도가 콩고에 있대요. 엄청나죠? 근데 지금 생산량의 70%를 콩고에서 생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봐요. 막 요즘에 보면 저도 걸어다니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테슬라 차가 엄청 많고 파란색 자동차 간판이 전기차잖아요. 한 번씩 이따 집에 가면서 봐요. 엄청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텐데 거기에 꼭 필요한 코발트가 콩고에 있대. 중국은 점점 커지려고 하고 1대1로 하나로서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 전기차를 미래 신사업으로 딱 찍어버리고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막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원료를 가져야지. 그러면 콩고한테 잘해야지. 그래서 예전에는 아프리카 중에서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앙골라라는 나라한테 돈을 많이 줬대요. 교류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젠 전기차 시장이야. 그럼 뭐가 필요해? 코발트가 필요해. 그럼 콩고한테 잘해야지. 이렇게 흐름이 간 거예요. 이게 2021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래요. 그래서 막 있는데 밑에 한번 보면 돼요. 중국 기업이 45% 정도를 차지해요. 전 세계 시장에.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를 맞추려면 이거는 우리가 먹어야 돼 하면서 야금야금 옛날부터 딱 왔는데 지금 어느 정도냐? 코발트 콩고 생산량의, 그러니까 전체 전 세계 생산량의 70%가 콩고에서 나오는데 콩고 생산량의 40%를 중국이 가져가고 있대요. 그리고 콩고에 광산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큰 광산 7개 중에서 4개를 중국 기업이 딱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거 캐는 대로 중국이 돈을 버는 거지 콩고가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으로 이렇게 콩고의 것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약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과거에는 이런 식민지, 지금 이런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방 국가가 총칼 가지고 와서 막 죽일 것처럼 위협하면서 그 나라를 제압했다면 현재는 돈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또 중국이란 또 새로운 나라가 와서 아프리카 대륙을 막 좌지우지하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엔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이 바뀌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법만 바뀌고 무력에서 돈으로, 주체, 서방 국가에서 또 새로운 아시아 신흥국, 중국으로 바뀔 뿐이지 계속 강대국에 동속되는 이 노예 상태는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현재 유니세프에 따르면 콩고 남부 지역에 코발트 광산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보다 어린 꼬맹이들이 막 6살도 있대요. 그런 애들이 약 4만 명이 광산에 가서 이 코발트를 캐고 있대요. 엄청나죠? 근데 얼마 받냐 하루에? 1,000원, 2,000원 받으려고 학교도 못 가고 그렇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식민지 시절에 노예로 이렇게 손 잘려가면서 고물 채취 강요 당하던 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광산 가서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 강한 자들의 노예 상태로 산다는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똑같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콩고는 전체 인구의 80%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예요. 근데 기독교 국가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참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독교의 형식을 빌려 있는 토속신앙,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에 그 콩고 갔을 때 길거리에서 찍은 건데 앞에 이런 파라솔 보이죠? 네, 파라솔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되게 길거리에 저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되게 미지근한 콜라를 팔던지 아니면 핸드폰 유심칩 팔아요. 그게 여러분 미지근한 콜라 사 먹고 싶어요? 슈퍼 가서 사 먹고 싶지? 그치? 안 팔릴 것 같죠?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앉아 있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구경하고. 그래서 이런 게 홍보의 현장이구나 알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집회의 모습인데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막 환호성하고 난리 났죠. 네, 이렇게 막 하다가 딱 목사님이 이제 말씀할 때 되면 이제 눈이 이렇게 내려가죠. 그리고 멍하게 있더니 자든지 아니면 우리 저 세영이 둘이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둘이 이렇게 눈치 보든지 안 들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구나를 알았는데 제가 이게 어떻게 보였냐면 일단 아침에 눈이 떠지죠. 눈 뜨면 할 게 없어. 그럼 나가서 저렇게 좌판 깔고 앉아 있던지 아니면 그나마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뭘 하냐? 귀신하고 딱 접신해서 무아지경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 동안 그냥 겹신한 상태에서 현실의 그런 어려움, 이런 내가 그 고통들을 잊고 털어버리고 그냥 조금 후련했어. 집에 가고 또 일어나면 할 거 없으면 길거리에 서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또 교회 가든지 이런 게 콩고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이 땅에 또 아프리카 대륙의 근본을 바꾸는 우리 원색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들이 무기력하게 현실을 잊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서구 열강은 또 중국 같은 나라는 야금야금 들어와서 다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의 근본을 바꿔주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김성환 목사님께서 한 번씩 말씀하시죠. 바누아투에서 죽다 살아나신 후에 나 아프리카를 품어야겠다. 이런 가슴이 오셨다고 했고 또 목사님께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아프리카 70개라 나와 있는데 사실 55개 정도 된다고 해요. 55개 나라가 중에서도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나라가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진짜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문을 여신 분은 우리 목사님이지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가서 아니면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 그 일을 해야 할 일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맞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도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강의하신 크리스 장로님도 있지만 우리 교회에 총 4분의 콩고 장로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까 엄청났죠. 서울대학교 학사, 석사, 다음 학기는 박사. 어디서 이런 사람을 만나요? 이렇게 다른 분들도 막 대학원 지금 박사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준비된 엘리트인데 우리 교회에 그에 더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 말씀 참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은 함께 이 콩고를 넘어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할 일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중직자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부 말씀 제목이 핍박으로 흩어진 자 디아스포라 미션의 시작인데요.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또 이분들처럼 학업을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흩어져서 한국에 왔는데 이런 분들과의 만남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고 또 복음 안에서 같은 목표 이 디아스포라 미션을 향해서 걸어가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감사를 좀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 또 콩고 민주공화국 그걸 넘어서 아프리카 복음화, 그걸 넘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고 함께 이것을 위해서 분명한 기도 제목으로 잡고 기도하면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 가운데 정말로 나를 바꾸는 영적 삶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 500만, 또 넘어서 세계 복음화 1천만 전도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쓰임받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영적 서밋이 바로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